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태안입니다. 개인 파산에서 중요한 건 파산이 아니라 면책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비탄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애초에 파산 신청을 안 하니만 못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종종 파산만 되고 면책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쉽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개인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순조롭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유형 자산은 물론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면제 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만일 채무자에게 면제 재산보다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최근 몇 년간 재산을 처분한 내역도 없다면 조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지는데요. 파산관제인이 별도로 조사할 내용이 없는 경우 사건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 목록에 개인 채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 채권자람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 대부분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만 채권자로 있는 경우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여 면책받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 채권자가 포함된 사건은 비교적 복잡하게 진행되곤 합니다. 개인 채권자는 회생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덜어 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최근 대출이 없고 오래된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개인 파산에서 중요한 건 채무의 액수보다 채무가 언제 생겼는가 하는 것. 오래전에 빌린 채무일수록 덜 문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비교적 최근 대략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파산관제인은 그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매우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반면 10년 이상 오래된 빚은 대개 그 사용 내역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기를 당해 빚을 진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등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그 피해 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 피해로 인해 빚을 진 경우 법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관대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는 사실 확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고령자, 중증 장애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분들은 법원에서 보다 더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면책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 쉽게 면책받을 수 있는 유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면책받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도 개인 파산 면책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안으로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태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